다시 뜨는 1차 함수와 그래프 2, C단계 두 번째 녹화를 시작할게요. 1168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식탁을 이어 붙여서 의자를 놓을 건데 식탁이 20개일 때 몇 개의 의자가 필요한지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 뭐에 따라서 뭐가 바뀌는 변하는 거냐면 붙인 식탁에 따라서 놓아야 할 의자의 개수가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식탁 X개를 이어 붙일 때 놓인 의자의 개수를 Y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사실 대응표를 써서 이용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거 지금 잘 봐. 식탁 하나당 이쪽 방향으로 지금 식탁 하나당 의자가 2개씩, 식탁 하나당 의자가 2개씩 세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양 옆에 2개를 더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식탁 의자 하나당 마주보는 위치에 이렇게 2개씩 생기고 양 옆에 2개를 더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대응표를 완성하지 않고 식탁 하나당 마주보는 위치에 의자 2개씩 거기에다가 식탁 몇 개를 붙이던지 간에 여기 빨강빨강을 표시한 의자 2개를 더 추가해서 놓으면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식탁이 20이니까 x신이 20을 넣었을 때 y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16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지점과 B 지점을 잇는 직선 도로 위에 C 지점이 있대요. 그러면 A 지점과 B 지점을 잇는 직선 도로 위에 C 지점이 있어? 자, 어떤 자동차가 A 지점을 출발해서 B 지점을 향해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자동차가 C 지점을 지난 지 20분 후에 자동차가 A 지점으로부터 35km 떨어진 부분에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자동차가 C 지점을 지난 지 50분 후에는 A 지점으로부터 80km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 자, C 지점은 A 지점으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지 구하시오. 그랬는데 이거 지금 기준 보면 설명을 잘 보면 자동차가 C 지점을 지난 지 몇 분 후에 자동차는 A 지점으로부터 이런 설명이 2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자동차가 C 지점을 지난 지 X분 후에 자, 선생님 저기 밑줄 좀 그 문장을 그대로 X하고 Y를 바꿔놓는 작업만 하는 거야. X분 후에 자동차는 A 지점으로부터 Y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요. C 지점은 A 지점으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지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때 A와 C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소리죠. 거리를 b킬로미터라 하면 관계식이 어떻게 세워질 거냐면 y는 지금 AX,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이 A는 사실 자동차의 속력이 될 건데요. 시간에 따라서 B, C 지점으로부터 자동차 A가 떨어진 거리 그랬거든요. 그럼 잘 봐.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낫겠다. 자, B 더하기 자동차가 C 지점을 지난 지 20분 후랬지. 그럼 자동차가 C 지점을 지난 지 X분 후에 A 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자동차의 속력에다가 X분을 곱하면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내가 자동차의 속력을,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야 되나?
B라 하고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넣어야 되겠구나. 자동차의 속력을 A. 근데 시간의 단위가 좀 킬로미터 퍼 분 써야 되겠다. 분이라 하면 이렇게 넣으면 B 더하기 A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풀이식이 조금 더 나와야 되는데 이거요. 그러면 자동차가 C 지점을 지난 지 20분 후 그랬어. 그럼 X가 20일 때 A 지점으로부터 35km 떨어진 지점 Y가 35라는 소리죠. 임으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35는 X 대신에 20 대입하면 20A 플러스 B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C 지점을 지난 지 50분 후에 그럼 X가 51 때 A 지점으로부터 80km 떨어진 지점에 있다. 그럼 Y는 80이니까 Y 대신에 80, X 대신에 50 대입하면 식의 판단 소리다. 요거 연립해서 A하고 B의 값 구해서 완벽한 식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70번 볼게요. 어떤 비행기가 화물 승객 연료의 무게합이 1000kg이 되도록 비행하려고 한대. 화물 더하기 승객 더하기 연료의 무게합 1000kg. 자, 오른쪽 그림은 이 비행기의 연료의 무게를 Xkg, 최대 비행 시간. 그 여기서요, 그 오른쪽 그래프는 그 화물 승객 연료 중에서 연료와 이 연료에 따라서 연료의 무게를 Xkm라고 했을 때 최대 비행 시간 Y라고 하자. X하고 Y 사이 관계를 이렇게 정해 놓은 거야. 그럼 X하고 Y 사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자, 이건 그냥 닥치고 그래프에서 지금 두 점을 지나는, 자, 두 점, 60,0과 그냥 220,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다시 해석해 볼게.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면 이거 내가 그랬지. 그 활용 문제인데 그래프로 나오면 사실 그래프 두 점만 읽어내면 진짜 관계식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일단 닥치고 관계식부터 구하고 나머지 그 의미의 해석 또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찾아가 보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실제로 기울기는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인데 나는 그래프에서 화살표 그림으로 찾길 바랍니다. 지금 x값의 증가량 화살표 이만큼 y값의 증가량 이렇게 되겠죠. 그럼 x값의 증가량은 플러스 220에서 60 뺄 거니까 160 이렇게 될 거고 y값의 증가량은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기울기는 해서 80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y는 80분의 1 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나? 뭐 두 개 중에서 아무거나 대입할 건데 간단한 게 낫겠지? 을 지남으로 대입하면 된다. y 대신에 0을 x 대신에 60을 대입하면 약분할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y는 80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x하고 y 사이 관계식이 완성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물의 무게가 194kg, 승객의 무게가 346. 그럼 이 비행기의 최대 비행 시간 그랬는데요. 지금 화물과 승객과 연료의 무게합이 1000이 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연료의 무게를 일단 구하셔야 돼요. 그럼 연료의 무게는 1000에서 지금 화물과 승객의 무게를 더한값을 빼야 되겠죠? 그럼 이거 1000 빼기 얼마야? 540인가요? 그래서 이게 460kg 이렇게 돼요. 그래서 관계식에다가 무엇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사실 연료의 무게가 460kg일 때 이 비행기의 최대 비행 시간을 구하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아까 연료의 무게가 x라 그랬으니까는 이 관계식에
x 대신에 460을 대입해서 y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71번 한번 보겠습니다. 1171번. 1차 함수의 그래프와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 아니 뭐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x축, y축. 그러니까 두 개의 그래프 중에서 1참수 y는 3분의 1x 플러스 1. 얘가 그래프 완벽하게 그려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y절편은 1이고 x절편은 마이너스 3이니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쁘게 그리면 이 y는 3분의 1x 플러스 1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 다음에 y는 ax 플러스 1의 그래프 그랬는데 이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정비례 관계의 식이라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어쨌든 선생님 우리는 1차함수식을 배우고 있잖아요. 좋아. 그럼 1차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x절편, y절편 구하면 되는데 x절편도 0, y절편도 0이 나요. 그래서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런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그때 기울기 A가 3분의 1이 아니야. 3분의 1이 아니면 내가 원래 먼저 그려놓은 y는 3분의 1x 플러스 1의 그래프와 평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네가 언젠간 만난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음. 그럼 도형의 넓이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의 값 합을 구하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치? 자, 그러면 사실 얘 그래프가 기울기가 양수니까요. 뭐 이렇게 그려줄 거. 원점을 지난 직선 이렇게요. 그치? 이렇게밖에 안 그려질 것 같은데? 음, 얘가, 음, 얘를 어떻게 분류해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가 좀 연장해서 그려야 되겠네? 자, 근데 너무, 뭐랄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그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그리고 있는 거냐면요. 그림이 너무 거시기하다. 자, 지금, 사실 뭐 모든 양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랬을 때 얘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구나 하고 눈치챌 수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하고 연두색 그래프 두 개를 그려놨거든. 근데 어쨌든 양수 A다 이렇게 했을 때요. 지금 잘 봐. 1 이게 뭐냐면 그 내가 그린 파란색 그래프는 자 기울기 A가 3분의 1보다 큰 경우죠. 왜냐하면은 갈색 그래프보다 파란색 그래프가 지금 Y축에 더 가까우니 절대값이 더 커. 그래서 1번 파란색은 뭐냐면 A가 3분의 1보다 더 클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1. 그러면 저 갈색 그래프하고 그 파란색 그래프 도형에 둘러싸인 부분 색칠 공부 잘하면 얘들아 여기다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색칠 공부 잘못했네요. 여기 아닌데. 이거 지우면 날라갈 텐데. 자, 빨간색으로 칠할게요. 뭐냐면 갈색 그래프하고 파란색 그래프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여기 빨간 이 부분이거든요, 얘들아. 이 도형의 넓이가 3이 되도록 그랬어. 그럼 사실 여기 Y절편 아까 1인데 묻혔거든요. 그치? 그럼 사실 이 빨간색 도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교점의 X좌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교점의 x좌표가 높이가 되고 있거든요. 곱하기 밑변의 길이 1이다. 그래서 얘가 넓이가 3이 돼요. 그러면 이거 교점의 x좌표가 사실 이거 교점 x좌표가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선 6. 선생님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6이에요. 그럼 교점의 y좌표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교점은
내가 요거 기억, 니은이라고 했을 때 기억, 그래프 기억 위의 점이기도 하고 그래프 니은의 위의 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교점의 y좌표를 구하려면 기억식에 x신 6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기억식 x신 6 대입하면 y가 3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교점의 좌표가 6,3이라는 소리고요. 니은의 식에 아니야. 표현을 바꾸자. 그럼 교점이라고 바꿀게요. 교점 6,3은 y는 ax의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대입할게요. y 대신에 3을 x 대신에 6을 대입해서 a의 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이제 1번 끝난 거야. 그리고 1172번은 그냥 뭐 니네가 풀 수 있을 거니까 거기 밑에 자리에다가 2번 문제풀이 마저 이어갈게요. 2번은 뭐냐면 저 연두야. 사실 연두는 얘들아 사실 갈색 그래프 y는 3분의 1x 플러스 1보다 x축에 더 가까운 그치? 그러면 x축에 더 가까우면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작은 거야. 그래서 저 연두한 거는 기울기 a가 3분의 1보다 작은데 어쨌든 a가 양수다라고 했으니 0보다 크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거 일 때 그 교점이 저쪽에 생겨. 그러면 이거는 삼각형의 넓이가 두 그래프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어디서 만들어져야 되는지 잘 볼 거예요. 그래서 갈색과 여기 갈색으로 마주 칠해야 되겠다. 아까 내가 괜히 어설프게 그려놔가지고 갈색과 연두색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어디가 되냐면 잘 봐야 되라. 연두를 한번 칠해 볼게요. 자, A가 0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을 때, 즉 연두색 그래프와 갈색 그래프와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은 연두색으로 칠했거든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연두색 삼각형 역시 밑변의 길이는 1이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1인데 자 여기서 조심할 건 선생님 이 삼각형의 높이는 사실 이렇게 결정이 돼요. 봐봐봐. 높이 이 점에서 여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게 높이가 되는데 사실 이게 교점의 역시 x좌표가 되겠죠. 그런데 교점의 x좌표인데 중요한 건 교점의 x좌표 지금 0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되냐면 절대값 들어가면 돼요. 교점의 x좌표 그게 삼각형의 넓이 6이다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 교점의 x좌표가 x좌표의 절대값이 12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치? 그럼 어쨌든 그 교점이 제 2, 4분면 위에 있으니까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2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다시 기억식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2를 대입한다는 거. 그러면 y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1 해서 마이너스 3 되네요. 그쵸? 그러면 이때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이 되는 건데 문 y는 ax의 그래프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y 대신에 마이너스 3을 x 대신에 마이너스 12를 대입하면 a의 값은 4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모든 양수 a 값의 합은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해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뭐 틀렸는데? 뭐 틀렸지? 아이고. 이거.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나 산수 어디서 잘못했는 답이 틀린 것 같은데? 어디서 잘못됐을까?
아, 삼각형의 넓이가 3이 되도록 해랬는데 나 미쳤나 봐, 얘들아.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가 3이 되도록 한 넓이를 누가 6이라고 바꿨니? 나니? 그래요. 여기 다 대폭적인 수정이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교점의 x좌표는 6이군요. 여기 6이요. 벌랭 방구수. 그래서 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6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1 되네요. 그래서 교점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이걸 그래프 위에 점이므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a. 이렇게 해서 a는 6분의 1 나오네요. 헐랭 방고스. 자,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해야 되겠네요. 헐랭. 산수를 너무 잘하신다. 네. 시력이 안 좋은가?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73번은 그 앞에 단원에서 한번 풀었던 유형인데, 이거 한번 마스터하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해봐야 돼. 한 번 더 해줄게, 내가. 자, 평행한 두 일차함수. 평행한 두 일차함수? 두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평행하려면 뭐가 같아야 돼? 기울기가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평행함으로 기울기가 같아야 하므로 일단 a는 3분의 1이 된다. 근데 a 값은 그냥 구한 거야.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 이거 아까 x절편 구하는 거죠? 그럼 사실 y는 3분의 1x 플러스 1에서 x절편 구하는 식 y 대신에 0을 넣으면 되고 썼지만 암산 가능하죠. 마이너스 3. 그래서 p의 좌표는 마이너스 3, 0 되는 거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a의 값이 3분의 1이라고 구해줬으니 굳이 a 미지수 박아놓을 필요 없이 이렇게요.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 x 대신에 x 절편은 y가 0일 때 x의 값 하면 x는 마이너스 3b 이렇게 돼요. 그래서 q의 좌표는 마이너스 3b,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랬지 이게 P하고 Q가 둘 다 X축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런데 문제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건 내가 항상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라고 했는데 누가 더 큰 수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절대값 씌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b를 빼.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이 절대값이 1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b는 1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거 마이너스 3 플러스 3b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b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b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암산하면 b는 3분의 4 또는 b는 3분의 2가 나오는데요. 사실 a 값은 그냥 3분의 1로 고정이야. 근데 a 값은 3분의 1로 똑같고 b의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4에서 3분의 5가 나오거나 또는 a 플러스 b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해서 1이 나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 중 큰 것을 쓰세요. 그러면 3분의 5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음. 그리고 사실 1274번과 같은 경우는 세 점을 지나는 일차함수의 그래프다. 근데 세 점이 이거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이건 접근이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해서 K값을 구해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럼 K값 구해내면 그냥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이야기가 끝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1175번을 한번 볼게요. 자, 1275번은 사실 문제를 읽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는 꼭지점 A를 출발해서 꼭지점 D까지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2초마다 3cm씩 그랬는데 이거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이거
1초당 몇 센티미터 움직이는지를 바꿔줘. 빠르기랑 1초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또는 1시간 또는 1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시간의 기본 단위 맞춰줘야 돼. 1초마다 2분의 3cm씩 움직인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여튼 자 어쨌든 P가 중요한 건 항상 점이 움직일 때는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A에서 출발해서 D까지 저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자 그러면 P가 꼭지점 A를 출발한 지 X초 후에 삼각형의 넓이를 Y라고 하자 그랬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 P가 AB 위에 있으면 저렇게 보라보라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잘 봐. 만약에 P가 BC 위에 있잖아요. 얘기가 좀 달라져요. 삼각형 넓이가 좀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거는 P가 어느 변에 있는지에 따라서 삼각형 APD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 달라질 거라서 이건 총 3개로 분류해서 내가 식을 세울 겁니다. 자, 1.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1. 점 P가 변 AB 위에 있을 때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시간으로 봤을 때 그 P가 지금 2초마다 3cm씩 움직인다 그랬거든요. 그 얘가 18cm를 움직이려면 6초가 걸린다는 소리야. 그치? 6초.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 내가 생각하면 x는 0초가 왜냐면은 x가 시간이 0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x는 0일 때 는이 들어갈수록 x가 0일 수는 없어.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b에 도착하게 되면 그게 6초가 걸릴 거니까 실제로는 x값의 범위가 0초가 6 이하일 때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때 삼각형 APD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면 이런 거 설정해 놔야 되겠구나. X초 동안 점 P가 이동한 거리. 사실 여기다가 맨 위에다가 X초 동안 점 P가 이동한 거리. 면 이게 2분의 3x 센티미터 이렇게 잡을게요. 이게 X초 동안 점 P가 이동한 거리는 꼭 여기서 AP의 길이가 되는 게 아니야. 왜냐면 P가 어떤 변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쨌든 움직인 거리가 달리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여튼 삼각형 APD의 넓이는 여기서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 AP 곱하기 높이는 DA가 될 거거든요. 그치? 그러면 자 AP의 길이는 여기서는 지금 P가 그 이동한 거리가 AP의 거리가 될 거니까 2분의 3x가 될 거고요. DA는 12니까 이때 삼각형의 넓이는 9x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 점 P가 BC 위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요것도 마찬가지. X값의 범위에 대해 생각해 보면 자, BC 위에 있을 때 점 P가 B에 오려면 아까 6초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그 어쨌든 C까지 가려면 12cm를 더 움직여야 돼. 그러면 여기서 12cm를 움직이려면 4초가 더 지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6초 더하기 4초 해서 출발점 A를 출발한 시간으로 따지면 10초 후가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X값의 범위는 6 이상 10 이하일 때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 자, 그러면 이때 삼각형 APD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선분 AB 위에 있을 때 점피를 P1이라고 하고 BC 위에 있을 점피를 P2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이러면은 조금 보기가 좀 편할까요? 그러면 여하튼 삼각형 AP2 D의 넓이는 자, 2분의 1 밑변의 길이가 AD가 되는 거죠. 근데 높이는 자, 점 P2가 어디에 있어도 지금 보세요. 연디어드 삼각형의 높이는 18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점 P가 변 BC 위에 있을 때는 P가 아무리 움직여도 이 삼각형의 넓이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 6 곱하면 108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 P가 변 CD 위에 있을 때요.
X값의 범위로 따지면 10초 이상. 자, P가 D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D까지는 가면 안 돼. 여하튼 18cm를 움직이는데 얘가 나 잠깐 아까 이거 시간 좀 잘못했나 봐. 미친 건가? 왜냐하면요. 나 이거 시간 범위 잘못했네. 왜냐면은 그 3cm 가는데 2초 걸린다 그랬죠? 그러면 3cm, 18cm 가면 돼요. 3cm 6배지. 그럼 2초 6배 하면 12인데. 벌랭. 와, 씨, 너무 잘못했는데, 얘들아. 12가 되네요. 어쨌든 X값의 범위만 잘못 썼다. 그럼 여기도 12에서 근데 12cm 움직이는 건 4배니까 이것도 잘못했네. 3cm, 12cm는 3cm의 4배죠? 그럼 시간도 2초의 4배니까 8초가 더 가야 되네요. 이게 20이네요. 나 오늘, 네. 그래서 미치겠다. 어쨌든 18cm를 움직이려면 12초가 걸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32초 미만 이렇게 들어와야 되네요. 미쳤나 봐. 돌았나 봐. 빠바바밤. 여튼 그래서 CD 위에 있을 때 점피를 P3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이때 삼각형 A, P3, D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들아 잘 봐.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보이냐? 이거요? 네. 그럼 사실 저 빨간색 삼각형은요. 밑변의 길이가 AD고 높이가 지금 DP3 이렇게 잡히게 될 거거든요. DP3 중에서 DP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AD의 길이는 12라고 박혀져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봐. DP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야, 이 길이요. 근데 여러분이 조심할 건 뭐냐면, 자, 내가 전 P가, X 동안 전 P가 이동한 거리가 2분의 3X라고 했죠. 그럼 나 따라와 봐. 검정색 안 되는데? 내가 밝은 보라색으로 볼게. 자, 전 P가 A에서 출발했고요. P가 계속 움직여서 보라 여기까지 온 이 보라색 길이가 2분의 3x 센티미터인 거야. 그럼 DP3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해야겠어? 조심할 건 18에서 20분의 3x를 빼는 게 아니야. 저 보라보라한 길이의 전체가 2분의 3x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DP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거면 잡아. 전 P가 A에서 출발했지? 다시 시선 따라와 볼게. A에서 출발했어. 18 더하기 12 더하기 18. 18 더하기 12 더하기 18에서 2분의 3x를 뺀 길이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6 가지고 괄호 안에 거 계산하면 30, 48 마이너스 2분의 3x 분배하면 이걸 6, 8에 48, 6, 4, 24, 288 마이너스 9x가 될 건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DP3 저 길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1175번은 최종적으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공간이 만만치가 않네. 여유롭지가 않네. 한번 여기다 최대한 잘 해볼게. 자, 그래서 요 삼각형 APD 넓이를 Y라고 했는데 자, Y는 관계식이 3개가 나옵니다. 자, 1, 점피가 AB 위에 있을 때 Y는 9X가 되는데 다른 색 쓸까? Y는 9X가 되는데 X값의 범위를 옆에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X가 이거일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Y는 관계식이 108이 나오는데 X값의 범위가 12 이상 20 이하일 때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3. 이 삼각형의 넓이 Y는 288 마이너스 9X일 수 있다. 이 X값의 범위가 얼마일 때? 20 이상 32 미만일 때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쓰시면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좀 구경해 놓으세요. 여기까지 설명해 놓으면 문제에서 1, 2, 3을 요구를 했는데 어떤 식에다가 y 대신에 요 값을 대입해야 되는지 각각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단원 10단계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